네, 안녕하세요. 공독수학 타이거 수학 수학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개정 교육 과정의 수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일단 첫 번째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유리한지를 전반적으로 알아볼 거예요. 그 얘기는 2022학년도에 많은 이제 입시 변화가 있거든요. 내신 등급제라든지, 그 다음에 절대평가가 상대평가로 바뀌는 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수학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이 공통수학 원투, 대수미적, 확통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 과거에는 이제 수학상이라고 배웠죠. 여기가 수학상, 이게 수학하. 대수가 수원, 수투. 그 다음에 이 미적분 2가 지금 이과 친구들이 하는 미적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미적분 있죠? 이 미적분 2가 미적분이다. 그 다음에 확통이 이제 지금 현재 확통 이름이 똑같죠? 근데 이 확통이 이제 이 문과 친구들이 선택하는 거고 이 미적분이 이과 친구들이 선택하는 거다. 자, 여기 다시 살펴볼게요. 여기 자세하게 보면요. 과거에는 문과 친구들은 수학 상하, 그 다음에 수원, 수투, 그 다음에 확통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배운다고 과목 이름 바뀐 거는 공통수학 원투, 대수미적, 확통. 그 다음에 이과 친구들은 공통수학 원투, 이게 수학 상하, 그 다음에 수원, 수투, 이제 진짜 미적분, 삼각함수의 미적분을 배웠습니다. 자, 근데 현재는 이제 문과, 이과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현재는 이제 다 문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공통수학 원투, 수학 상하, 그 다음에 수원, 수투, 확통 이런 식으로 배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과가 사라졌다, 이과 수학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인 게 통합사회, 그 다음에 통합과학이 기본으로 들어가요. 네, 그죠? 미적분 2가 제외. 이거 핵심만 기억하시고, 아,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질문하실 수 있겠죠? 과학, 과탐, 그죠? 생원, 뭐 지원, 뭐 이런 거 선택 안 하나요? 네, 이런 거 선택 안 합니다. 수능에서 이제 선택을 안 해요. 수능에 선택 안 하고, 문과 친구들도 공통 통합과학, 그죠? 통합과학을 배워야 되고요. 이과 친구들도 통합사회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문과 이과가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정한 통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이렇게 일단 과목은 이렇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냐면 2026년도부터 이제 어떻게 할지 국가교육위원회가 생겼습니다. 이게 대통령 직속 기관인데 정권이 바뀐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계속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언제 바뀌고 이거를 조금 중구난방으로 정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10년 주기로 건들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최종안은 2025년도에 나오고요. 아직 발표가 안 된 게 없어요, 지금. 그 다음에 어 보시면은 2020년 대통령 이제 당선되고부터 이제 시작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쵸? 이때부터 해서 네 이런 식으로 법률 제정 그죠? 시행령이 이렇게 됐고 해서 이제 바꾸지 말자가 핵심 요지입니다. 그죠? 정권이 바뀌어도 네 계속해서 유지될 겁니다. 이제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제 특목 자사고 비평준하고의 선호도가 높아질까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일단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쨌든 나한테 좋은 학교는 어디겠어요? 나한테 맞는 학교예요. 내가 좋은 대학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가는 학교가 좋은 학교겠죠? 자, 보시면 일단은 영재학교 과학고는 의대를 못 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수학과학 잘하는 친구들이 일단 영재학교나 과학고 갔겠죠? 그죠? 서울 가고 영재학교, 그 다음에 한성 가고 갔겠죠? 근데 이제 의대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어디로 몰리겠습니까? 이제 전사고 갔죠. 전사고가 뭐냐면 자율형 사립고 중 전국 단위 모집인 학교예요. 이게 일단은 자사고 서울 그러니까 중앙고 같은 경우는 그냥 자사고죠. 서울에서만 모집하는. 근데 이게 아니라 전사고의 뜻은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자율형 사립고입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은 이제 어떤 친구들이 많이 가겠어요? 갈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즘에 의대 선호도가 많이 높아졌으니까. 그쵸? 많은 학생들이 이제 수학, 과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어디를 가겠어요? 이제 전사고를 가겠다. 자, 이제 많은 고민이 빠졌습니다. 이제 어떤 고민이 빠졌냐면 이제 여기는 이제 좀 그렇다. 그럼 외고나 국제고를 가는 건 어떨까? 아니면 중간고 같은데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계 가는 게 좋을지 이런 고민이 많이 생길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다시 내신 5등급제가 개편됐어요. 일단 어느 학교를 갈지를 알려면 어느 학교가 나한테 유리한지 알려면 일단 개편된 제도도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일단 1등급이 10%, 그 다음에 2등급이 34%, 옛날에는 9등급제였어요. 4%, 11%. 자, 알려드릴게요. 3등급 때가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인서울을 이제 가능하겠죠? 그죠? 학교마다 다를 거예요. 학교마다. 네. 학교마다 다른데 3등급 초반이면은 뭐 중앙고 같은 곳에서는 10개 대학 안에를 일단 쓸 수 있겠죠. 건너원까지도 이제 합격한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쓸 거예요. 내가 합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2등급 대가 나왔다. 서성한 이상 쓸게요. 그쵸? 서성한 이상 쓰겠죠? 그다음에 2등급 초반이다. 이제 스카이 쓰겠죠. 근데 1등급 때 나오면은 뭐 중앙고 기준입니다. 이거보다 이제 일반 계약금 조금 더 높아야겠죠. 1등급 때다. 그럼 의대, 서울대 쓰겠죠.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스카이 최상위과를 쓸 것 같아요. 근데 자, 핵심은 그거예요. 자, 인서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3등급 되면은 여기에 걸리죠, 지금. 그렇죠? 여기에 걸리기 때문에 내가 최소한 1등급은 웬만한큼 맞아 한 절반 정도 50%는 1등급을 맞고 2등급이 50% 정도 되어야지만 평균이 2점대가 나올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2점대가 나와야지만 이제 2등급대가 나와야지만 이제 인서울에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등급은 10%다. 이 퍼센트를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일반 선택 과거예요. 이게 과거, 위에 게 과거, 이게 현재 바뀐 거 2022년도 개정. 일반 선택 상대평가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적분 같은 과목 당연히 상대평가겠죠. 하지만 진로 선택 뭐 얘를 다 대부분 A를 주는 거예요. 절대평가니까 기하나 뭐 경제 수학이나 뭐 이런 과목이 있어요. 그럼 자 과거의 학생들은 내신 대비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예를 들면 8과목을 보는데 상대평가 과목이 뭐 5과목이고 절대평가가 3과목이다. 여기에만 공부를 온전히 힘쏟았죠. 이거는 잘 공부를 상대적으로 덜 했겠죠? 웬만하면 A를 주니까. 그쵸? 그리고 수행평가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미리미리 조금 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겠죠? 근데 2022년도 개정된 게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반 선택이 이제 상대평가 똑같죠? 근데 진로 선택이 다 상대평가로 바뀝니다. 진로 선택이 다 상대평가로 바뀌어요. 이게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과거에 이렇게 8과목을 봤는데 여기에 힘을 엄청 줬죠? 이 5과목에.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 과목이 훨씬 더 늘어났다. 그쵸? 공부해야 될 과목이 훨씬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 상대평가의 변화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선생님, 이거, 아니, 뭐, 5과목 공부하나, 8과목 공부하나, 어차피 별 차이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공부량이 2배로 어떻게 보면 늘어나는 거예요. 그쵸? 뭐 조금 과장을 좀 해보면 네 과목 네 과목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공부량이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지금 상대평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예, 정말 다 1등급 받다가 뭐 만약에 5등급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평균 등급 다 까먹잖아요. 그쵸? 평균 등급 다 까먹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그쵸? 5분의 9니까 몇이에요? 진짜 2점대가 바로 나와 버리네. 그러니까 1점대 후반이 바로 나와 버리네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 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 때
1등급 하나, 둘, 셋, 넷, 6 이렇게 받아버리면 평균 등급 몇이에요? 5분의 10이니까 2등급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4과목 다 1등급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6등급 하나, 만약 미적분이 6등급 나왔다. 그냥 이제 2등급 학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다? 상대평가의 시험이 학생들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진로 선택까지 다 상대평가로 바뀌었다. 예,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전사고, 전국 단위 자사고의 경우는 선택 과목이 많아요. 그래서 상대평가를 하면 굉장히 불리해지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예를 들면 아까 뭐 5과목이 이제 상대, 그 다음에 3과목이 절대평가였어요. 근데 여기서 다 이제 상대평가로 바뀌면은 이제 3과목 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3과목이 또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물리 뭐 2라고 해볼게요. 뭐 거의 뭐 배우는 학교도 없겠지만 물리 2 같은 경우는 뭐 15명이 만약에 수강을 하고 있어요. 그럼 1등급이 아까 몇 퍼센트라 그랬죠? 10%라 그랬죠? 10%면 어떻게 되겠어? 한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스카이나 좋은 서성한에 좋은 과를 가고 싶으면 사실 1등급 맞고 싶잖아요. 그쵸? 1등급 맞고 싶은데 한 명밖에 없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 여기서 실수로 뭐 하나 틀렸어요. 그럼 이제 2등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거 2등급 되는 겁니다. 2등급 되면 바로 인서울권이잖아요. 그러니까 5등급제가 무서운데 이 상대평 옛날에 이제 절대평가였는데 갑자기 상대평가로 바뀐 이 시험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전사고는 진짜 선택 과목이 진짜 많았어요. 뭐 하물며 중앙고도 선택 과목이 많았어요. 나 우리 학교 이렇게 만회하는 학교다. 선, 선택 과목이 많은 학교를 선택 과목이 많은 학교를 좋아하는 대학교가 어디냐면은 바로 서울대학교죠. 서울대학교 같은 데서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내년 3월 달 돼야지만 이제 자세하게 발표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물리 2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최소 그래도 30명 정도 돼서 1등급이 3명 정도는 나와야지 좀 조금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도 이 1등급 한 명 진짜 힘듭니다. 우리 애는 공부 잘해요. 나는 공부 내 1등 하면 되잖아. 나 물리 자신 있어. 한 번 실수에 2등급 나와서 좋은 대학교 못 갔을 때 그 서름을 알아야 합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급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인원수가 많아야 돼. 이 과목에 대한 인원수가 많고 일단 인원수가 많으려면은 과목이 적은 학교가 유리하겠어요. 이 과목이 적은 학교는 어떤 학교에 유리하겠어요? 지금까지 학생들에게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덜 신경 쓴 학교가 조금 유리하겠죠. 그쵸? 과목이 적은 학교. 제가 뭐 특정 학교를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계 학교가 이제 예를 들면 전사고보다는 훨씬 적죠. 광성이나 서울여고나 뭐, 환일이나 이런 학교 있죠. 중앙여고나 한성이나 이런 학교들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전사고는 진짜 과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이런 뭐 정말 뭐 비약을 하자면 뭐 9명이 만약에 선택을 했어요. 1등급이 없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 이 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내가 수학 과학 잘한다. 그 영재학교 과학 사실 우리랑 큰 상관은 없는 이야기죠. 이 두 개 학교가. 그쵸? 예. 어쨌든 의대를 가고 싶다. 수학 과학 완전히 끝났다. 그럼 그냥 전사고 가서 도전해야죠. 그쵸? 근데 수학과학이 내가 좀 끝나지 않았다. 아무 생각이 없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세 개 중에 고민을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완벽히 끝난 애들이 가는 거는 이제 자명합니다. 수학과학을 잘하는 거랑 상관없어요. 아까 보셨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뭐만 해야 돼? 거의 내신 대비만 해야 돼요. 수능 대비를 하지 않아요. 선생님 수능 내신 대비가 또 수능 대비랑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수학 시험 치는데 얼마나 걸리죠?
100분인데 뭐 80분 만에 푼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영어 듣기 빼면 50, 국어 80분. 이렇게 시험을 친다고 해요. 그럼 160분. 거의 3시간 정도를 매일 문제를 풀고 이거 오답도 하는데 한 2시간 걸리겠죠? 매일 5시간에서 6시간 순 공부 시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모의고사를 공부한다는 거는. 근데 이거를 옛날에는 재수생이나 정시로만 대학을 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매일 이 행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매일 1년 동안 준비한 학생이랑 고3 때도 내신 대비를 한 학생이랑 정시를 봤을 때 차이가 많이 크겠죠? 그렇게, 근데 게다가 지금 절대평가로 약간 속된 말로 꿀을 빨았지만, 어떻게, 개꿀 빨았지만, 이제 그것도 안 된다. 모든 과목을 다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사고나, 그죠? 갈고 싶다. 수학과 끝난 학생들 무조건 가야 돼요. 그럼 자, 이제 우리 다시, 제가 계속 우리 고민하는 게 외고, 국제고, 자사고, 일반계 중에 어디를 가야 되냐. 자, 자, 여기 좀 적어놨는데, 여기 외국 국제고에서 일단 몇 명이 좋은 대학교를 갈까? 이제 이거 바뀐 입시 전이에요. 바뀐 입시 전에는, 자, 일단 외국 국제고가 총 몇 명 있어요,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이거 두 개 합하면 일단 한 6,700명 정도 되겠죠? 그죠? 6,700명 정도 되는데, 뭐 대략적으로 7,000명이라고 하면은, 그죠? 계산을 해보면은 한 2, 30% 안에 들어야지 서성한 이상을 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외고에서 대학을 되게 잘 갔어요. 근데 왜 잘 갔냐면은 그때는 수학 나영이 있었어. 그죠? 과탐을 보지 않았어요. 정말 그죠? 예. 이제는 문과 친구들도 이과 친구들이랑 같이 경쟁을 하잖아요. 수학이 통합이 되고 나서. 그쵸? 정시로 대학을 많이 못 가게 되었어요. 그쵸? 그니까 수학이 통합이 되고 나서 옛날에 이제 외고 애들도 수학 잘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증명이 돼 버렸어요. 어쨌든 자 수학이 통합되고 나서 정시로 좋은 대학을 많이 못 가게 되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수학이 이제 어쨌든 되게 중요한 역할을 점점 더 하겠죠. 문과 친구들이 기존의 문과 친구들이 문과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쵸, 문과 성향이란 게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입시는 문과 이과가 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수학을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선택이 상대평가로 바뀌었다. 진로 선택이 이제 상대평가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자 그러면은 2, 30% 안에 들어야 서성안에 간다는데 이 정도 퍼센트면 사실은 중앙고나 이화여고 같은 데서도 뭐 이 정도 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니까 20%라고 치면은 자 그러면 근데 이제 외고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이제 문제라고 생각한 문제가 있냐면 뭐 프랑스어 거의 영어랑 거의 비슷한 시간 단위를 쓰잖아요. 그럼 이게 또 상대평가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 과목이 또 많을 거 아닙니까? 외고는. 그쵸? 그러니까 이 과목에 대한 그거를 빨리빨리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일단 외고에 대한 전화를 안 해봤지만, 전사고, 특정 종사고를 얘기해드리진 않겠지만, 전사고에다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직 발표된 게 없다. 정해진 게 없다. 아니, 학생들이 지금 진로 선택 과목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대충 계산이 되잖아요. 네, 아직 발표된 게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학교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은 교육기관이기도 하고, 발빠르게 대처를 하지는 않을 곳이잖아요. 입시가 이제 바뀌었다고 해서 그쵸? 그 과목에 대한 행정적인 거나 절차적인 게 굉장히 또 중요하니까 학교라는 곳은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전사고는 정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가야 될 것 같고 외고 같은 경우도 특정한 뜻이 없으면 2, 30% 안에 들 자신이 없으면 그쵸? 확실하게 2, 30% 안에 들 자신이 없으면은 안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상대평가의 무서움을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왜? 진로 선택도 상대평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외고에 간다라고 해도 이제 수학 과학이 좀 어느 정도 끝난 친구들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어 수학 과학이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렇게도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다. 나 지금 솔직히 그러면 그냥 일반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 않았다. 관심도 없었다. 그냥 일반계 가는 게 맞습니다. 예. 어떠한 준비도 안 하고 뭔가 외고나 자사고를 그러니까 자유로사립고를 간다라고 하면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계가 사실은 메리트가 많죠. 어떻게 보면 집 앞에 있는 가까운 학교 가가지고 시간도 절약되고 그쵸? 한성 같은 경우는 뭐 3시 반에 끝내주기도 하는데 그쵸? 빨리빨리 끝내고 뭐 내신 대비도 하고 오히려 그런 시간을 더 많이 쓸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사실 쓸데없는 과목이라 하면 좀 그렇지만 쓸데없는 과목이 솔직히 많았잖아요. 진로 선택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지금 일반계 학교는 진로 선택이 많지는 않았으니까 지금까지. 그니까 차라리 뭐 시간 절약을 또 할 수 있으니까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적당하게 내가 인서울을 가고 싶다라는 친구들도 뭐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쵸? 예, 등급 따위가 어떻게 보면은 2등급 때 계속 맞아주면은 인서울 가기가 또 쉬우니까 그래서 내가 어떠한 대비도 없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여기 좀 적어 나왔는데 암만 좋은 학교도 그쵸? 3, 4등급이면 안 좋은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문과인 성향인 친구들 보면요. 수학이 통합되고 나서 정시로 대학을 못 가요. 이 얘기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내신으로 대학을 가는 게 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내신 대비랑 정시 대비는 엄연히 다르다라고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나 더 예를 들면 내신은 3년을 공부하고 대학을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시는 뭐 공부를 안 하고 대학을 간다?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그쵸? 뭐 대치동 친구들은 뭐 좀 달라요. 대치동 친구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수능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니까 그냥 수능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얘기예요? 수학과 공부를 이미 좀 끝내놨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시 파이터가 되고 싶다. 이 바뀐 입시 체제에서 그러면 일단 제가 딱 말씀을 그러니까 학생들이 인지를 해야 되는 게 고등학교 가기 전에 수학이랑 과학이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정시 파이터 가능합니다. 예, 가능하겠죠. 이거를 최소 1년 정도는 1년에서 2년 정도를 공부한 친구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숙문, 광성, 경복, 한성, 환희 뭐 이런 학교들이 그쵸? 유리한 고지를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이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